비용 극소화와 관련된 내용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분의 MPL, R분의 MPK를 비교하고 있죠. W분의 MPL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1원 기준으로 늘어나는 생산량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이 1원어치 증가 시 이제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분의 MPK와 이제 R분의 W분의 MPL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크다는 것은 오히려 1원 기준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자본보다 노동 쪽이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투입량을 줄이고 노동 투입량을 늘려야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2번 LK 평면에서 장기 확장 경로가 우하향하면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확장 경로라는 것은 이제 주문이 들어와요. LK 평면에서 이제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제 비용 극소화를 거치거든요. 비용 극소화라는 점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이 비용 극소화점들 좌표들을 쭉 연결한 이걸 보고 우리는 익스펜션 패스 노동과 자본 둘 다 움직이니까 장기 확장 경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어느 영역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기 확장 경로 기준으로 등량 곡선이 모양이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간 그림을 뭐 그릴 일은 없겠지만 요령은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등 비용 곡선을 전제했을 때 이제 확장 경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궤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 따라서 이제 접하는 점들을 등량 곡선을 사실은 좀 사후적으로 그린달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생산할 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익스펜션 패스가 달성된다는 것은 자,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생산량을 늘릴 때 노동 투입량은 늘리지만 자본 투입량은 오히려 줄인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 때 투입량이 감소하는 걸 보고 우리는 열등 투입 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가 아니고요. 지금은 자본이 열등 투입 요소인 케이스죠. 따라서 두 번째 선지도 틀렸습니다. 3번. 어떤 산업에서 중립적 기술 진보가 나타나게 되면 요소 상대 가격이 불변이라 가정할 때 기업의 비용 극소화를 위한 자본 집약도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중립적인 기술 진보라면은 이 등량곡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LK 평면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0개를 만들기 위한 등량곡선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20개를 만들기 위한 등량곡선이었거든요. 근데 중립적인 기술 진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요 생산함수의 뭐 5 곱하기 L의 0.5, K의 0.5라고 할 때 이 5라는 숫자가 10으로 바뀌면 이제 기술 진보가 생긴 거죠.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제에서 이제 등량곡선은 20개를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노동과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제 요렇게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이면 충분해 하면서 어떤 수량을 의미하는 등량곡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충격이 기술 진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립적인 기술 진보라고 한다면은 R분의 W가 처음에 예를 들어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10개를 만드나 20개를 만드나 똑같은 동조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안쪽에 있던 게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걸 의미하는 걸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자본 집약도는 불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함수를 어떻게 전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뭐 L분의 K가 조금 더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지는 반례가 있으므로 X라고 놓고 이제 판단하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4번. 선형 생산 함수를 갖는 기업의 경우 MRTS LK와
R분의 W가 일치하는 경우 장기 확장 경로는 가로축 혹은 세로축이다라고 합니다. 예, 쉬운 선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 좀 공간을 만들어 보고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형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지워버릴 이제 걸 만들어 볼게요. 요게 이제 등량곡선이고 더 많은 등량곡선이 또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바뀌지 않고 MRTS가 상수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R분의 W가 이렇게 가팔라요. 가파르면은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드는 게 돈이 덜 들고 결국 여기서 만드는 게 베스트가 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드는 게 베스트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여기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 이 방향으로 가야죠.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자, 다시 생산량이 증가할 때 위쪽으로, 세로축으로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확장 경로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렇다면 R분의 W가 더 이제 완만한 형태라고 한다면은 노동만 쓰는 궤적으로 쭉 이동하게 될 테니 그때 장기 확장 경로는 이렇게 이제 가로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MRTS LK와 R분의 W가 일치한다고 했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워버린다 그랬죠. 자, MRTS LK와 R분의 W가 일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봐요. 어느 곳에서 노동과 자본을 써도 상관이 없죠. 10개를 생산할 때 R분의 W 기울기도 완전히 똑같이 포개진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내가 노동과 자본을 써도 상관없잖아요. 이 모든 영역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생산량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똑같이 R분의 W는 정확히 또 일치하게 될 테니까 모든 영역이 이 모든 영역이 똑같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포함하고 이 모든 구간이 바로 장기 확장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요거는 이제 장기 확장이 가능한 모든 영역 정도로도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장기 확장 경로라고 이야기해도 서로 통해요. 따라서 가로축 혹은 세로축이다 뿐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아쉽죠? 예,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